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수업 사건은 금정구, 부산 금정구 구서동에 있는 구서 쌍용예가 아파트입니다. 자, 사건 내역 보겠습니다. 쌍용예가 2층입니다. 물건 종류는 아파트, 전용 면적은 25.7, 대지권 13.2, 건물 토지 전부 매각. 사건 접수는 2020년 5월 28일 됐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7개월 정도니까 상당히 빨리 진행한 편이죠. 빨리 진행한 편입니다. 소유자 이 누구누구, 채무자 제 누구누구누구, 그러니까 소유자 채무자가 다르죠. 집주인이 담보를 제공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채권자는 은행입니다. 감정가가 4억 5천. 자, 1차 매각일이 2021년 1월 7일이었는데, 변경되고 변경돼서 2월 18일로 이제 날짜가 지정됐죠. 4억 5,100. 감정가 4억 5,100. 한번 보겠습니다. 분명히 최근의 아파트 가격 변동에 이 아파트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분명히 받았을 겁니다. 자, 어떻게 받았고 예상되는 거래 가격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문건 송달역입니다. 경매가 접수되고 한 7개월 동안 진행되는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흔적이 있는가 이렇게 쭉 보는 거죠. 낙찰받고 낙찰자한테 영향을 미칠 게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것 보고 뭔가를 다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냥 그 흔적을 찾아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라고 보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죠. 자, 여기는 점유자가 하나 있습니다. 점유자 방 누구누구가 권리신고를 했습니다. 임차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황 조사서를 살펴봅니다. 점유관계는 미상인데, 자, 폐문 부재였고 안내문을 출입문에 넣어두었는데 연락이 없었고, 근데 이제 찾아와서 권리신고 했습니다. 결국은 했습니다. 전체 연락 내역을 보니까 방 누구누구, 실제로 권리신고하러 찾아온 것도 방 누구누구. 자, 등기현황 보면, 자, 임차인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임차인 방 누구누구는 전입일이 2018년 7월 23일입니다. 2018년 7월 23일 전입을 했습니다. 자, 보면 현재 집주인이 2011년 1월 25일 소유권 이전을 해왔고 2017년 1월 17일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자, 이 날짜 가장 빠른 근저당 설정 일자 2017년 1월 17일. 자, 이 날짜가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권리 이후의 후순위 권리들은 전부 소멸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전입한 날짜, 이 중요한 날짜죠. 2018년 7월 23일은 2017년 1월 17일보다는 훨씬 늦은 시간입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인수할 필요가 없다. 대항력이 없죠. 확정일자 2018년 7월 23일. 결국은 이 날짜를 기준으로 전입일이 2018년 7월 23일이니까 결국 대항력은 2018년 7월 24일부터 시작되고, 확정일자는 이 날짜, 자, 이때를 기준으로 배당이 됩니다. 보증금 1090,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니까 보증금은 다 받을 겁니다. 권리신고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금으로 받게 될 어떤 그 대항력은 없는데 최우선 변제금은 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이 살고 있다. 자, 이렇게 요약이 되죠. 그럼 낙찰자는 이 보증금은 인수할 필요 없고, 이 사람이 보증금을 배당받는데 협조해주고 명도만 이끌어내면 된다. 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등기는 인수할 사항은 없다. 매수인 인수하게 될 부담. 자, 그렇다면 낙찰받는다면 낙찰자는 무엇을 인수하게 되는가? 자, 등기사항에 인수할 것은 없습니다. 확인하셨다시피 관리비 연체가 있든 없든 사실 큰 상관없죠. 보증금 다 받으려면 관리비 정산하고 이사 나가야 됩니다. 자, 그것만 깔끔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이겠죠. 물론 전기, 가스 이런 건 별도 있으니까 그 아파트 단지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관리비 포함인지 아닌지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임차인은 방 누구누구, 임차인 방 누구누구 세대는 점유자로 있고 명도 대상자입니다. 자, 명도 계획은 명도 대상자는 임차인 세대고 소액 임차인입니다. 이게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 납부하고 배당기일이 중요합니다. 이 배당기일에 맞춰서 명도 확인서를 교부할 것이고, 이것과 동시이행으로 점유 이전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명도 가능성, 강제 집행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에 나와 있는 본
경매 물건과 동일한 평형대의 호가를 보면 자 8억에 3개가 있습니다. 고층, 16층, 고층. 아마 물건은 하나인 것 같아요. 전부 남서양이고 101동이니까 하나의 매물이 있는 것 같은데 8억입니다. 8억. 실거래가 보겠습니다. 같은 평형대 실거래가가 얼마였냐 보면 자 연초에 쭉 없다가 상반기에 없다가 하반기에 와서 좀 집중되어 있습니다. 4억 중반대, 4억 후반. 그리고 조금 오른 가격에 10월 달에 5억 초반대 있다가 11월부터 계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가는 8억이다. 자, 최고로 거래된 가격에 3억이나 더 높게 호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정상적인 시장이냐? 그렇지 않죠. 이 비정상이라도 한참 비정상입니다. 저도 상당히 부동산을 오래 해온 그 케이스인데 이런 사례는 부산에서의 이런 사례는 별로 없었습니다. 가격이 올라도 어느 정도의 시간을 두고 오르는데 이렇게 단기간에 움직이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그리고 급격하게 반응한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입니다. 시장이 굉장히 불안했기 때문에 안정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비슷한 평형대의 그 거래 사례를 보면 여기 똑같습니다. 4억 중반 그리고 4억 후반에서 5억 초반으로 갔다가 11월 달에 또 거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있는 아파트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매 나온 게 아마 쌍용예가 1차 1단지고 2단지의 거래 사례를 한번 봤습니다. 뭐 비슷한 시기에 비슷하게 건축됐고 같은 건설사고 위치도 비슷하고 거래 가액도 비슷한 보면 여기는 2단지이기 때문에 조금 높습니다. 5억 초반이 기존에 형성돼 있었고 그리고 10월쯤에 와서는 5억 후반으로 갔습니다. 5억 후반으로 가 있다가 자 5억 중후반으로 확실히 좀 뛰긴 뛰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7억으로 갔습니다. 2억 원이라는 돈이 단 한 번에 가다가 한 번에 2억 원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지금까지 8억이라는 금액이 호가되고 있습니다. 오르는 이 구간이 서서히 올라야지 안정적이지 이렇게 오르면 정말 불안한 시장입니다. 자, 매수자는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자, 8억 호가하고 있으면 8억 줘야 됩니까? 과거의 거래들은 다 5억대입니다. 그리고 7억은 딱 하나 있습니다. 이 2단지에 하나 있는 이것이 1단지 거래까지 전부 다 이 하나로 다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참 불합리하죠. 물론 이 하나의 실거래가가 영향을 미칠 만큼 사람들의 반응은 뜨겁다는 것 충분히 공감합니다. 옆집이 이렇게 팔았으니까 내 집도 이렇게 팔아야지. 그러나 이 하나만 가지고 그 수천 세대의 가격이 다 올랐다라고 말하는 건 옳지 않죠. 자,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자, 감정은 4억 5,100인데 거래 가능한 금액. 자,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시장에 가서 얼마에 살 수 있냐는 겁니다. 매도자는 8억. 매수자는 얼마에 사는 게 맞냐는 거죠. 자, 이게 2층인가? 저층입니다. 자, 그 감안했을 때 이웃 2단지에 7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7억 4천. 7억 4천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이것은 한 7억 원 정도는 거래가 됐지. 만약에 됐다면 거래가 없는데 됐었다면 7억 원 정도는 가야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하는 거죠. 자, 그러면 2층 저층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그렇게 꼬리가 물고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왔었어야 되지 않을까? 매수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예측한 가격 범위를 기초로 예상 낙찰가를 분석해 보면 구서동 롯데캐슬 골드, 구서우성 이 두 가지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8일과 11월 26일에 이 사례가 있었습니다. 전용 면적 25평, 9층, 12층, 남양. 자, 모두 다 1차에 낙찰됐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나옵니다. 자, 이거죠. 자, 1차에 낙찰되는 건 뭐 기정사실화된 거고 33대 1과 26대 1이다. 자, 이 인근 지역의 시장은 아파트 한 채를 두고 33명이 입찰 들어오고 22명이 입찰 들어올 수 있는 수요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 그 수요가 실수요자냐, 투기 수요냐, 또는
뭐 임대 수요냐, 임대 사업을 위한 수요냐, 뭐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이 정도의 그 힘은 있다, 수요의 힘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이 시장임을 감안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거죠. 감정가 4억 4,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6억 5천. 여기도 거의 단기간에 2억 정도 호가가 뛰었고, 이때 낙찰가는 6억 1,580. 결국은 수요 그 측에서 매도자들의 호가에 딸려가고 있는 겁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94.7이었습니다. 자, 구서우송은 2억 2,5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3억 5천이었습니다. 여기는 한 1억 정도 뛰었죠. 자, 이때 3억 2,660배에 낙찰됐습니다. 93% 정도. 자, 이걸 가중평균 구해서 예측해 보면 하한가 5억 8천. 자, 매도자들 지금 8억 호가하고 있는 매도자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미친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아요. 맞거든요. 이렇게 거래가 됐으니까 실제 2층은 5억 초반에 거래가 다 됐었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이걸 용납해 줘야 되냐? 이제 물론 그것은 더 많은 사례, 거래 사례가 발생해봐야 사실 시세가 얼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94.3%. 이 그대로 적용해보면 한 5억 5,700 정도가 예상이 되는 거죠. 상한가를 또 적용해 보겠습니다. 6억 3천. 어쩌면 이게 더 현실성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적용해보면 6억 440만 원 정도 나옵니다. 따라서 정리하자면 하한가 5억 5,800 그리고 6억 500 이 범위 안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구간이다. 자, 이 범위가 좀 더 좁으면 좋겠죠. 사례도 많고 거래 사례도 많고 낙찰 사례도 많고 실제 예측할 수 있는 가격 자료가 많다면 이 범위를 더 좁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안한 시장의 가격이 얼마 정도가 적당하냐는 걸 누구도 말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범위가 넓어질 수밖에 없고 좀 더 확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것을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